자, 오늘은 저항의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리디선을 가운데에는 검정색, 오른쪽에는 빨간색을 꽂고 이제 저항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저항의 단위는 5기이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부분 2메가부터 2M부터 200까지 요 범위 내에서 어디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이라 선택하면 205mm까지 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의 크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중간에다가 넣겠습니다. 중간쯤 이렇게 해서 20K 정도에다 넣고 측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저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황색입니다. 또 하나는 갈색, 검정색, 노란색입니다. 갈색, 검정색, 노란색이고요. 얘는 사실 알고 보면 100kΩ이고요. 얘는 100kΩ의 3분의 1쯤 되는 33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할 건데요. 현재 20kΩ에 났기 때문에 이 저항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20kΩ에 났기 때문에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을 측정할 때는 리드선을 저항의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아무 쪽이나 저항은 극성이었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접촉을 시켜 봤더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도 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해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는 앞에 전압에서도 설명했듯이 테스터기가 측정을 했을 때 2를 표시한다는 것은 측정 범위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범위를 다시 조정을 20kg에서 한 단계 올려놓고 200kg에다 놓고요. 자, 200kg까지 잴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두고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32kg가 나왔죠. 자, 이제 범위가 이제 200kg까지 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저항은 32kg 정도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반대로도 돌려서도 연결을 해 볼게요. 아까하고 반대로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항은 이렇게 극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제가 33kg라고 했죠. 색깔이 주황색은 3을 오기 때문에 33kg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33kg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각각 모두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연 저항의 값이 똑같은지 한번 쟀더니 자, 32.1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한번 다시 측정을 했더니 32.0이 나왔죠. 마지막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자, 마지막 걸 했더니 32.4가 나왔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저항을 만들면 똑같은 값을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똑같이 33kg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실제 측정을 하면 조금씩 저항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밀도 또는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반드시 마지막 색띠로 오차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5% 오차의 저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의 오차를 표시를 하는데 마지막에 주황색 다음 마지막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금색의 의미가 5% 저항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33kg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 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각각 5%씩 오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4개를 지금 해봐도 조금씩 값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준비한 100kg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같은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죠. 이 저항은 이제 갈색, 검정색, 노란색으로 100kΩ 짜리 저항입니다. 재볼게요. 자, 이렇게 재면 98.34가 나왔습니다. 자, 또 나머지 저항 두 번째 거를 같은 방법으로 재보면, 한번 재보면, 네, 97.5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하고 틀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나 더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97.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세 개의 저항이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오차에서 그런 거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안에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을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하면 되고요. 우리가 저항이 나오면 보통 저항이 직렬, 병렬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우리가 간단히 직렬, 병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항이 줄어든다 그랬죠. 한번 재보면 저항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15, 15.9, 16kΩ 이 정도 나왔죠. 거의 저항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크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같은 저항으로 연결했을 때요.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번 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저항을 재보면 10.6이 나왔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자, 이 얘기는 현재 이제 테스터기에 건전지가 있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를 저항에다 흘리면 전류가 얼마나 흘리는지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저항으로 환산함으로써 이렇게 회로 시험기가 저항값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실험한 대로 병렬 저항을 하나 더 추가했더니 3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kΩ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100kΩ도 이렇게 한번 두 개를 한번 병렬로 연결을 한번 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에도 아마도 2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을, 자, 이렇게 연결했더니 48.6 거의 반으로 줄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이 줄어들고요. 만약에 저항을 얘는 50kΩ로 줄어들었고 또 얘는 33kΩ는 10kΩ로 줄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약에 두 개의 저항을 한번 직렬로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10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두 개를 한번 측정을 해 보면 약 아마 60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이렇게 약 6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병렬을 이렇게 혼합을 하더라도 부분을 쪼개서 측정을 한 다음에 합성시켜 보면은 쉽게 전체 합정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측정을 하면은 테스트기로 이제 여러 가지 모르는 저항을 봤을 때 저항의 색깔을 못 외운다 하더라도 테스트기로 쉽게 저항을 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저항색을 보다 보면은 저항이 비슷한 색깔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정색하고 갈색이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색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인지 검정인지가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테스트기로 실제 저항값을 측정을 하면 저항값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